점선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심우정 전 총장 임기를 언제 시작했죠? 네, 작년 9월입니다. 어제부로 사퇴해서 9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틀렸어. 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한과 방향 없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애초 그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개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한과 방향을 분명히 미리 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미리 정해도 중간에 온갖 난관에 부딪히는데 시한과 방향마저 없애라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특히나 검찰은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그런 논리로 지난 70년간 검찰개혁이 지체가 됐고 시한과 방향을 정해놓고 사람 죽이는 선수들이 그게 할 말이 아니지. 윤석열 검찰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모든 나쁜 악습, 그 악습을 정치인 이재명을 대선 전에 출마 불가능하게 죽이는데 그런 정해진 시한과 방향의 악습을 총동원한 최악의 검찰이었어요. 예, 그런 윤석열 검찰의 마지막 총장이 심우정인데 그런 심우정이 무슨 낯짝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조언을 해요. 더구나 윤석열 풀어줬잖아. 내란 수결을.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에 대해 가진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인데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검찰 조직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본인 낯가림이나 잘하시고 앞으로 내란 수사 잘 받을 테니까. 자, 같은 날 검사장급들도 같이 사직들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도 어제 사직했습니다. 근데 이 동부지검장은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네,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가서. 제가요? 아니, 수사 기소권 동시에 지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밥 먹듯이 해치운 게 바로 자기들 윤석열 검찰이에요. 수사 기소 분리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왜 해야 하느냐? 잘 모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 몇십 번 했어. 네. 몇백 번 하고 가족 주변 탈탈 털었어. 확신을 하고 그래서 막 언론 기사도 몇백 개 냈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군가를 기소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사를 한 사람한테 기소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헛짚었어? 내 판단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기소는 내 권한이니까 그냥 기소해버리는 게 쉽겠어요? 쉬운 건 후자인데 그래도 그쵸? 하면 안 되네. 하면 안 되지.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서구에서는 프랑스 혁명 때 수사권 기소권은 위험하다 같이 두면 그 이후로 분리를 했어요. 게다가 기소권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유죄다라고 정해놓고 수사를 거기에 거꾸로 맞춰서 해버리면 꼼짝 못하고 재판을 맡겼죠. 이재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형사소송 만들 때 수사 기소 분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우리 선배들이. 근데 왜 검찰한테 둘 다를 줬느냐 네.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어. 평상시 이거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란 말이에요. 네. 일제 때 부역했던 친일파들이 경찰에 가득했어요.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분리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 친일파들이 정리될 때까지 수사 기소를 다 검찰한테 주자.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줬는데 둘 다 가지기가 힘이 막강하잖아요. 힘이 막강하니까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건 줄 알고. 뺏기도 어렵겠네요. 뺏기가 어려워서 70년을 못 뺏은 거예요. 자,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가 너무 당연해서 전 세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직 동부지검장이라는 양반이 수사 기소 분리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런 거는 보도해주면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 자리에 이문정 검사가 임명이 됐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정지검 중경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중경단이 뭔지는 모르죠. 주요 경제 범죄 수사. 오, 좋았어요. 그거예요. 실제로는 여기는 좌천보직입니다. 이름은 그럴듯한데. 이문정 검사는 아세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정치 저관여층은 이문정 검사 모를 수 있어요. 이문정 검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네. 윤석열 나가 죽어라 수준의 발언을 한 유일한 검사였어요. 그런 검사여서 이제 인사물을 먹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부장검사에서 차장, 지청장 건너뛰어서 네. 검사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건너뛴 것은 파격적인 승진이 맞아요. 네. 근데 그동안 승진에 물먹어서 만약에 쭉 그대로 갔으면 검사장이 되는 기수예요. 네. 모두가 다 검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좁은 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문정 검사는 더 크게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도 이제 알아보세요. 매력적인. 네,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어제 알게 됐어요? 네, 어제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네.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더 큰 쓰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뭐 여러 인사가 있었는데 중앙지검장하고 대검차장은 누굽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북부지검장이, 대검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 범죄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직이 가장 커서 제가 물어본 거고 대표적인 지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대검차장이 직무 대응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사람 물어본 거고.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나머지 인사들은. 근데 이제 친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쓴다는 우려가 많아요. 이거 며칠 네.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 기사도 봤죠. 네. 우려는 할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제 이진수 법무부 신임 차관이 네. 국회 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답변한 것들을 보고 아직도 검찰대를 못 벗었구나 하는 우려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느냐를 물어봤는데 네. 왜냐하면 법인카드 재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물론 나중에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한다. 그 말은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 안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나긴 했는데 저 질의를 할 때는 준비기일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돼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차관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 제가 지금 어제 제가 지금 입장만 말해보세요. 제가 법무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이 자리에 출석해서 검토해야 됩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검사 수십 년간 하신 분이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형사소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데 왜 답을 못하냐 이런 질책이에요. 그런 네. 질책 할 만하죠. 그래서
법사위를 첫 주재한 신임 이춘석 이름 외워둬야 됩니다. 이제 이춘석. 네. 법사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경고를 해요. 그것도 봅시다. 12.3 내란 사태에 의해서 한겨울에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차가운 거리를 지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우리 법무부 장관 태도도 기존의 검찰과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태도를 바꿔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다. 자, 저렇게까지 말할 만했어요. 근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말을 합니다. 들어봅시다.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그러니까 동부지검장하고 다른 거죠. 네. 저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차관을 시킨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어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법무부 신임 차관의 스타일을 자세히 보니까 이 양반은 상관 맞춤형이에요. 장관한테 잘 맞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대상인 것도 맞다. 네. 예, 그런 우려를 표명한 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한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친윤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이해하고 그런 말을 할 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동시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만의 용인술, 사람 쓰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일수록 그 내부자들을 도구로 쓴다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이재명 씨 용인술이거든요. 네. 저는 이 사안을 이재명 용인술로 해결하고 공무원들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지자체장 때도 그랬고 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나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정당하다. 네, 네. 있을 수 있고 기억해 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표명되면 표명될수록 이런 분들이 내가 그런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려 표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어제 내란 특검하고 윤석열의 OK 목장의 결투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특검이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를 했고요.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어떻게 나왔어요? 10시까지 9시 1시간 말고 늦춰달라고 한 네, 시간. 했습니다. 도전하기는 1시간이라도 네. 그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나오면 체포고 그리고 이어서 구속이고 네. 나와도 조사받고 곧 구속영장 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자, 근데 내란 특검이 보니까 외환죄를 이제 드디어 수사 시작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게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북한이 남한 무인기 발끈하니까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를 치고 북한이 이것은 남한 무인기다 발표하니까 무인기를 정찰용으로 몰래 보냈는데 들켰으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좋아했다는 걸 들키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은 정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고 외환죄는 사형입니다. 자,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 그래야 계엄을 선포할 명분이 생기니까. 계엄을 선포해야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그래야 영구 집권할 수 있죠. 그래야 자기도 와이프도 감옥에 안 가고. 그리고 그래야 와이프가
통일 대통령 한다고 나오지. 미친 자들이에요. 감옥에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미친 자들이. 자, 자잘자잘한 뉴스들이 많네요. 자, 어제 국무회의는 이주호 대행이 진행한 마지막 국무회의였죠.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이 곧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이주호 대행이 이제 마지막 진행하면서 소원 몇 마디를 밝혔던 데 보니까 적극 소통하는 대통령이 인상적이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이전 정부에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도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게 이제 문장이던데. 네. 이주호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일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알았는데 왜냐 보수 매체가 그동안 만든 이재명 이미지는 표독하고 네. 극단적이고 이법을 일삼는 잡범이거든요. 실제로는 적극 소통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능력으로 발탁하고 업무 파악 능력, 조직 장악력이 탁월한데 같이 일하면 바로 아주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지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 줄 왜 전혀 몰랐을까?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 특히 조중동으로 대표하는 보수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악의 화신으로 그려왔죠. 네. 정치 저관여층에서 지금 막 탈출하는 중인데 정치 저관여층 입장에서 조중동이 그런 보도를 하면 이재명은 악의 축이야, 뭐 악의 화신이야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부라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을까. 아, 일부라도 생각했습니다.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 저관여층은 정상이죠. 아니 뭐 이런 큰 신문사들이 다 새빨간 거짓말 할까? 일부라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도하지 않을까?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어두운 이미지 메이킹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언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하진 않아요.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조각의 사실을 모아서 더 큰 거짓을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말에 파워풀 공연 갔잖아요. 네, 갔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어제 그 공연 기사를 냈어요. 기사 있으면 띄워보세요. 자, 저 기사를 보면은 여권 인사 원래 첫 제목은 그랬어요. 문재인, 김민석, 정청래 여권 총 출동. 부제로 있군요. 제목부터 사실로 거짓의 주장을 하죠. 세 사람의 명분 사실인데 총 출동 네. 아니잖아. 요일별로 주제가 있어서 초대한 건데 그리고 곧 대법관 될 김어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해서 사실이죠.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맥락이 없잖아. 네, 맥락이. 그 말을 진지하게 했는지 네. 아니면 모두가 함께 웃었는지 맥락이 없어요. 네. 안 가본 사람은 저게 어떤 뜻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님이라고 했다. 이 기사 보면 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한테 김어준 동생이라고 했다. 네. 사실이에요. 네. 봤잖아요 그날. 목격했습니다. 네. 근데 역시 맥락이 없어요. 그런 대화가 오가게 된 긴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부터 출발해서 8년 전 어느 날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긴 사연이었는데 그 사연이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제목부터 내용까지 조각의 사실을 쓰긴 했는데 그 사실의 합으로 거짓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이 정치 저관여층이었고 나를 모르는 상황 한 달 전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콘서트도 안 가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이 기사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대법관 달라고 하지? 또라이인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렇게 생각할 것 맞지. 네. 김어준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허황된 자인식을 가진 또라이인데 네. 그런 자가 민주당 인사들하고 놀고 있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조각의 사실들이 실제로 전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해요. 저는 조선일보가 저한테 저렇게 해도 상관 안 해요. 저는 뭐 사진만 예쁘게 나오면 됩니다. 저도 조선일보 뭐라고 하니까. 근데 정치인을 상대로 저렇게 부분 사실의 합으로 더 큰 거짓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악의 축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악의 축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로 선거를 이기려고 사실만 썼는데 네. 필요한 사실만 맥락 없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맥락으로 자기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야기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볼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그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또 나무랬던데 그 잠깐 봅시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영상 있으면 봅시다. 그 자리를 아직도 본인이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맞춰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지나가면 제가 답하십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몇 번이나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준숙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보장하라는 말도 했었고 네. 국회 가서는 안한 무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해가지고 부딪히는 전사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의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해 버릇없이 이게 아니고 논리 정연하잖아요. 왜 국무위원이 임명직인 국무위원이 선출직인 국회에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가를 논리 정연하게 말하잖아요. 참 똑똑한 대통령입니다. 자, 언론이 어떻게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내는가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네. 이 방식으로 어제 얘기한 댓글 공격도 이루어져요. 악재 맥락을 자르고. 네. 그러니까 작은 조선일보들이에요. 댓글을 하는 친구들은, 댓글 공작하는 친구들은. 그게 어떻게 탄생했느냐 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히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들은 어떤 패턴으로 일을 하는가.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댓글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대상이 되는 커뮤니티에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더러 이 작업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나는 순수한 네티즌인데 그러면서 막 글들이 막 동시다발로 올라옵니다. 네. 도둑이 제발 저려가지고 네. 웃겨 죽겠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네. 차차 정치 저관여층이 고관여층이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 보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내차 촬영이 어떠세요?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담대하게 포용력 있게. 포용하고 가야지. 그렇죠.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네. 내 갈 길 갑니다.
끼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항상 팩트 위주로 그렇죠. 가겠습니다. 울먹이지 말고. 울먹이지 않고, 네, 징징대지 않고. 그렇죠. 네.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다룰 내용이 많아요. 네. 자, 먼저 동기동기 민동기 서는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방동자 띵굴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언론인 출신 정말 드라마틱하게 국회의원이 당선된 한민수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드라마틱하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각할수록 그래. 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생각할수록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맹활약을 해주시니 맞아.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짧은 기간에 왔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요. 품어주고 네.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심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탈당을 해서 이상한 짓은 않겠다. 그래서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아, 그 이게 맹세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국무총리까지 시켜주고 국회 부의장을 시켜주고 해도 본인이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 이낙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실명으로 가셔야지. 좀 이제 섞여 있어요. 아,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어요. 이석현이에요? 이낙연이에요? 누구예요? 둘 다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본인들이 잘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아. 저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 네.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첫 소식부터 아주 미간이 찌푸려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정말 매우 심각한, 매우 이상한, 매우 독특한 이진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징글징글하네 진짜. 지금 방통위는요, 이진숙 혼자 남아 있어서 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온리원. 혼자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이진숙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최근에 아주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빨리 대통령 추천목 방통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앙탈을 또 부렸더라고요. 네, 앙탈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 내용이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대통령목 한 명 지금 지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2인 체제에서 갈등이 커지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명은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름답게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빵 터졌답니다. 아름답게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뭐죠? 아름답게. 근데 그 사실 약간 축약했는데 맞아요. 실제는 더 웃겼어요. 네. 그 대통령 추천모 한 명 빨리 지명해달라고 했잖아. 네. 이진숙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목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진숙이 한 명은 저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국무위원들이 빵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진숙 정도는 해결해 주시라고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권자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대통령과 방통위원 임기를 맞추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방법이 있다. 당장 지금 그만두면 된다. 아, 그 해결책이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자기 임기는 내년 몇 월, 뭐 8월 며칠까지 네, 있다고 8월이라고. 하길래. 앞뒤가 안 맞는데. 아이, 그럼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나중에 지금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있잖아요. 교육부 총리가 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다 허심탄회하게 말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완전 개몽됐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뭐 개몽됐어요. 예, 완전 이주호는 완전 개몽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국무회의에 가서 그냥 우리 대통령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하는가 봤더니 처음으로 이분이 대통령 앞에서 국무회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저희들이 청문회 3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이 부적격이라고 하니까 네. 강행을 했습니다.
그게 7월 31일 날 오전이고 임명장 받자마자 검은 부츠를 신고 과천에 방통위 가가지고 그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KBS 이사진과 박문진 이사진 MBC 이사진을 날림으로 맞아. 졸속으로 80 몇 명을 2시간에 다 스크린했다고 하면서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틀 뒤에 수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저들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탄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회의에 갈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23일 날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가 말할 기회도 없었고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만나니까 다 들어주니까. 너무 이렇게, 신났구나. 들떴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발돼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근데 해결될 겁니다. 이게 지금 더 웃긴 게 아까 잠깐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대화.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요? 엄청난 반전이 또 숨어 있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 4월 말에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사표를 제출을 하면 수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수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이주호 대행 이렇게 대행 체제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리가 안 된 그런 상태였고 이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제 사표 제출하고 휴가를 갔거든요. 휴가를 갔고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명 더 뽑아주세요. 영 그러고 있을 때 김태규 부위원장 휴가가 끝난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어디로 출근을 했겠어요? 방통위로 출근을 했겠죠. 출근해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래 2인 체제였어. 2인 체제였어요. 그날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부위원장 사표를 수리를 합니다. 바로 수리했어요. 어제 6시에. 야, 김태규도 대단해. 이게 본인이 사표 수리가 안 됐고 휴가가 다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어나가지고 출근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진 거야. 그걸 알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6시에 사표 수리.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 중간 사이에 우리 국회 민주당 가방위원들은 잠시 긴장했어요. 최악의 인물 김태규가 돌아오나? 그렇지. 바로 잘라야 되니까. 네. 근데 바로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아. 그 사표를 수리해 버렸으니까요. 네. 연기시켰으니까. 그 김태규는 일전에 제가 그 부위원장 그 국회에서도 그랬고 가방이 방통위 가서 만났는데 태도가 제가 최근래 10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 최악이에요. 태도가 진짜 여러 가지 인성은 물론이고 저분이 그거 혹시 아시죠? 그 공수처장 후보군에 있었다는 맞아요. 거. 그래요? 예. 그럼요.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때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임명이 안 됐다면은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찔하죠.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 때 어디를 저 사람이 조사했겠습니까? 수사. 체포도 안 했겠네. 체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뀌었겠지. 그렇죠. 바뀌었겠지. 바로 민주당을 수사하러 올 수도 있는. 진짜 아찔합니다. 그러네. 아찔해요 김태규. 무섭다. 네, 그런데 다행히 사표 수리가 됐습니다. 그 방통위에서 하드 파쇄했던 거 걸렸잖아요. 걸렸잖아. 그 이진숙 지시로 무슨 감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와중 김태규 와서 약간 저는 불안했거든. 근데 근데 딱- 다행히 이제 바로 6시에 수리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진숙과는 달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계몽이 된 것 같아요. 이주호는 지금 현재 총리가 없기 때문에 총리 권한 대행을 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주호 총리 권한 대행이 국무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진행을 하면서 본인의 소감을 한마디 남겼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이주호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전 정부 시절 윤석열 정부죠.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처음 보는 거? 야, 본인도 저 유임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댓글은 리박스쿨 수사 받아야지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윤석열 정부 때는 도대체 국무위원 그 분위기나 풍경이 어땠으면 아니 이런 그래서 얘기를 할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첫 국무회의 이제 이분들하고
윤석열 정권 때 장관들하고 하는데 나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에서 발언해본 게 처음이라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욕이 나오니까. 육두문자 많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R&D 사태 때도 그랬고 사퇴하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고. 그런 모습들 처음 본 거고 실제로 송미령 장관이나 네. 최근에 또 그 경제부처에 차관으로 발탁된 분이 있어요. 네. 보니까 그분이 대통령 G7 순방 갈 때 에너지 믹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유심히 보고 바로 발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능력, 국민에 대한 충직함, 실용주의, 통합 모든 걸 다 갖추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늘을 뚫을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원 계좌 그 판넬 사진도 네. 또 인기 영합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이 찍은 사진 바로 활용을 하시네요. 아니, 이 사진은요. 그때 대통령님이 이제 저 당선되고 의총할 때 예결위 회의장에서 사진 찍자고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찍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 방에 가면은 방문을 의원회관에 제 방 문 열자마자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크게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당 대표 물러나실 때 뒤에 배경이 좋거든요. 네. 독립투사 사진이 있거든요. 그림이. 네. 궁금하지 않으시구나. 한참 설명했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서. 아니. 네. 그 사진이 제 방문 열면은 그냥 보입니다. 제 지역 사무실에 가도 문만 열면 보입니다. 네. 인기 영합이 아닌 거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 그래서 요새 그 보수 논객들이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깔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까라고 하냐고 짜증을 내요. 그럼 진행자가 또 이제 형평성 뭐 그런 것을 또 신경 쓰니까 그래도 좀 뭐 단점 하나 말씀 좀 해주세요.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걸 막 그럼 짜증을 내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일자리 다 잃게 생겼어. 우리 의원님은 싸울 사람이 없어. 아니 어제도 제가 어느 네. 공주파 방송에 나가기로 했는데 저쪽에 현역 의원이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핑계대고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저는 나갔죠. 그래도 그랬더니 그쪽에 이제 원외 대변인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의원님 얘기에 토달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시라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지상파라든가 이런 방송사에서 국힘 쪽 의원이라든가 국힘 쪽 패널을 섭외하는데 그렇다고. 요즘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다.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주 그 재미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다루고 우리 의원님과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지금 특검 이슈 그리고 검찰 개혁 이슈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윤건영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잖아. 근데 밝혀지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나와갖고 사실이 아니다. 맞아요. 계속 부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역시 정권이 바뀌어야 돼. 진실은 다 수면 위로 튀어나옵니다. 2022년 당시에 경호처 차장이었던 김종철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골프장 있었다. 그래, 골프장 있었다. 아이고, 내 얘기한다. 골프장 있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이 그때 경호처장이었거든. 김용현 경호처장이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야. 그 만들 때? 김용현이가 심지어 어디까지 챙겼냐? 이거 위성 사진으로 찍으면은 이게 들킬까봐 은폐하는 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야. 그것을요 당시 공사 관계자가 이번에 폭로합니다. 자, 그 오디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차장이 직접 오셔서 이제 저희한테 이쪽으로 옮겨라 저쪽으로 옮겨라 시체를 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안 보이게 은폐해야 된다. 나무 밑으로 안 찍히게 위성 사진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최소한 제 기억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의혹 제기했던 것들
다 사실로 밝혀집니다. 다 위증죄로 처벌도 받을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네. 없다고 했지요. 국회 나와서 예, 그리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네. 창구라고 했습니다. 창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이 골프 연습할 수도 있어요. 체력 단련해서.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기다 만들어놓으니까 지도 부끄러우니까 숨기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김영은 전 경호처장은 진짜 집사처럼 모든 걸 저렇게 은폐하고 네. 했던 건데 저거 캐보면은 저거 말고도 아유. 이상한 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곳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밝혀져야죠, 진짜 전부 다. 심각해. 그동안의 의혹들이 다 사실로 밝혀진다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김용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했고 김종철 차장도 병무청장으로.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저는 김건희 특검이 지금 16가지를 보고 있는데 네. 훨씬 더 많은 혐의와 그쵸.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 보내지 말라고 지금 난리인데 의원님도 가셔야 되고요. 저희도 모셔야 할 분들 많고요. 네. 저는 아시겠죠? 뭐 특별히 갈 필요는 없지만 가셔야 되잖아요. 거짓말해요. 아닙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출연할 수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당으로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배사 해달라고 하면 위하여를 크게 외칩니다. 네? 위하여. 위하여. 네. 야당 1년 만에 여당 돼서 책임감 있게 우리 대통령님 잘 보좌해서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는 다르다는 거를 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뭔데요? 예, 저기 국민이 지키는 나라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때 국회 소추인단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말하는 막전막후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이거를 금요일 날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북콘서트? 예, 북콘서트입니다.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변호인단에 있었던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너무 죄송한데 얼굴 이렇게 조금 까무잡잡하고 무지하게 날카로우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 쪽이요? 예. 맞아. 그분 섭외 한번 좀 해줘요. 변호사님. 그 있잖아요. 그 줘봐요 그 사진. 예. 가져 조그만 해가지고 맞아. 누군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성함이 갑자기 장순옥. 맞아. 이분 요새 뭐예요? 장순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분 맹활약 했는데. 맞아. 너무 서운합니다 진짜. 제가 꼭 근황을 알아가지고 네. 다음에 손잡고 같이 오든지 하겠습니다. 네. 되게 정순옥 변호사. 나긋나긋하게 패고 다 찌르셨어. 완전 개부 뚝뚝 다 들어갔거든. 맞아요. 네. 진짜 대단한 맹활약. 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섭외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다. 외부 활동하지. 그래서 더 멋있더라고. 네, 한 번만 좀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쪽의 궤변을 네. 정말 완전하게 분쇄해. 완전 제압했죠. 네. 국회에서 북콘서트 하는 거죠? 네, 금요일 7월 4일이고요. 금요일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입니다. 거기 가면 나경원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봐요? 나경원 의원은 저기 로텐도니까 본청에 있으니까 다르지. 잘 됐죠. 이건 예, 의원회관 대회의실이니까요. 네. 굳이 보고 싶으세요? 아니 얼마나 푹 쉬고 있나? 그분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변호사. 욱 변호사. 장순. 요새는 우욱이 대세네. 봉욱의, 최욱의, 봉지욱의, 장순욱의. 욱 시대입니다. 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안 오셔? 자, 빨리 오셔야지. 네, 지금부터는 특검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분들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한 분 더 올 겁니다. 잠시 후에. 일단 지금 바로 자리를 해주신 두 분입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특검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죠. 네. 네. 그런데 결국 또 어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특검이 5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은 그래 내가 5일엔 나가는데 조금만 더 자고 10시에 나가겠다. 10시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은 됐고 안 밀어줘요? 9시에 나와. 이번에 시간도 양보 없습니다. 9시에 나와! 라고 아주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그 뒤에 윤석열 입장이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아닌데 9시에 나온다고 했는데. 9시에 나온다고요? 네. 그래요? 윤석열이 9시에 나온다고 했어. 근데 너무 단호하니까 알았다 9시에 나갈게. 근데 윤석열 쪽에서 그 9시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일에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10분에서 20분 늦더라도 출석은 할 거다. 이게 말장난, 이게 장난아 지금. 아니 무슨 10분에서 20분 늦더라도. 경기도에서 거기 뭐 서초동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뭐 그러가도 가만히 집에서 해줄 5분 텐데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네. 솔직히. 5분 걸려요. 네. 정각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희가 윤석열이. 이제 검사들이 피의자하고 기싸움을 하거든요. 아.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서로 팽팽한 기싸움 중에 윤석열이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고 지금 하나 남은 건 체포영장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할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는데 그냥 완전히 다 내리기는 좀 그러니까 1, 20분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기 안 된다고 하니까 또 갔고 네. 또 조사 받으러 가서 또 오전에 조사했다가 조사 받았다가 잘 받았다가 또 오후 돼서 아예 때려쳐 이러면서 네. 3시간 동안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오라고 하니까 그날은 안 되고 다음 날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 윤석열하고 조은석 특검이 서로 계속 기싸움 팽팽하게 하는데 1, 20분 늦겠다 저것은 완전히 꼬리 내리는 거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뭐 할 게 없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포영장만을 막겠다는 그런 궁색한 뭐 플레이라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기싸움에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검사들은. 그냥 자기 성질이에요. 자기 성질이에요. 검사들 대부분 그래요. 어쨌든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기싸움에 그리고 그것이 조사로도 이어져요.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기싸움에서 밀리면은 뭔가 술수숙 뭔가 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형법에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형법에 체벌도 있었으면 아니 진짜 이거를 내가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어. 뭐 10분 늦으면은 깃방망이 10대 하는지 뭐 잊지 않고서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실제로 저희 검사들이 극단적으로 태형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제 입으로만 하냐. 이게 지금 사실 내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정해진 그렇죠. 기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당연하죠. 지난번 1차 조사 때 행태를 보시면 장시간 머물러 있긴 했지만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 방해잖아요. 네. 근데 이번 부분은 9시에 출석해서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네. 내란 특검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좀 빨리 부르고 1시라도 빨리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10분, 20분 이거 완전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심우정이 어제 뭐라 했습니까?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국법질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거든요. 하여튼 걸어서 나오면 9시에 맞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원래 좀 늦잠 자요. 그건 잘 알죠. 네. 그거는 잘 아는데 진짜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아무튼간에 몇 시에 나오는지 우리가 그거 한번 관전 포인트로 어쨌든 체포영장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아마 체포영장 못할 겁니다. 출석을 하면. 그렇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소환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범죄 사실이 네. 외환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 소환을 하면 또 안 나오고 이게
이 패턴이 계속 되풀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특검이 어느 순간 결단을 내려서 신병 처리를 하지 않을까. 네. 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 아.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저런 태도는 나중에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런 태도인 거예요. 아. 수사에 네.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저런 것들이 깨알같이 내란 특검에서 다 영장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들어갈 거예요. 네네.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플레이다. 네.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요 외환 유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참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고 그 무인기가 북한에 걸리자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네.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이가 야 정말 너무 이쁘다. 용현아. 우리가 해냈어. 박수 치면서 기뻐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게 됐죠. 네. 와 그런데 이 사실을 내란 특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연구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라고. 그거 너무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 외환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수사 성과가 보도가 됐어. 야, 요거 아주 반가운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현역 장교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거든요. 네. 이 녹취록에 이 현역 장교가 어떤 증언을 하냐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의 지시다. 그러니까 VIP. VIP의 지시라고 들었다. 이런 내용의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고 와, 합니다. 이 녹취를 확보했어. 내란 확보를 특검이. 했습니다. 예. 와,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할 것 같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주 제가 가장 최근 들어서 본 보도 중에 가장 반가운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법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외환죄 관련된 사항이 명시가 돼 있고 사실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이 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조은석 특검이 가장 또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매우 유력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확인된 거예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란죄 못지않게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실체가 전혀 안 밝혀진 상황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라면 특검에 매우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아니 뭐 그리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면은 뒤에 붙을 줄 알죠.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으로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저는 윤석열 스타일상 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의 관심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면서 계엄을 할 거라고 이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이게 무인기하고 이런 것들이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그 무력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혼란한 상황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 부분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의 네. 유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외환 이 부분 일반 이적 이런 부분들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정형이 뭐 내란죄하고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빨리. 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란 특검이 관심 있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국무회의 관련입니다. 국무회의 그렇죠, 관련. 국무위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떴었는데 방침이 아니라 오늘 그냥 막 다 불러버렸더만요. 한덕수 전 총리하고요. 한덕수 끝났어 이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을 했습니다. 네. 한덕수는 큰일 났어. 안덕근은 조금 생소하네. 근데 아니 왜냐면 얘네들 다 갔으니까. 어, 근데 한덕수가 진짜 위험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덕수가 불법 계엄에
동조한 정황이 나와버렸어. 맞아.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한 정황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한덕수는 지금 오윤에 고소할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수감 생활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그렇죠. 에? 오윤혜 씨를 고소했어요. 네, 오윤에 네. 고소해 갖고 이게 굉장히 또 이슈가 됐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그 고소했다. 한덕수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일관되게 얘기한 게 자기는 반대했다.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한 이유도 다수의 의견을 좀 이렇게 듣게 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의사를 좀 꺾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 이 추진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을 오히려 좀 만들어주는 취지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네.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적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CCTV에서 진술과 다른 내용들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에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수사 과정이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한덕수가 우리가 이제 대선 과정에서 왜 저렇게까지 출마나 이런 부분들에 목매달까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네. 그 의문들이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구속영장 해야 된다. 오. 그럴 사안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세현의 특수본부에서 특수본에서 수사가 빠졌던 게 이제 국무위원 부분, 국무회의 부분하고 또 대통령실 부분, 강의구 부속실장을 네. 지금 조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덕수하고의 사후 지금 선포문, 네. 그 비상계엄 선포 그 관련해서 만들고 또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구에 대해서도 아마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런 의혹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지금 밝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그 계엄 문건 그 부분도 조사를 할 것이다. 네. 나아가서 노상원 수첩이 네. 남아 있어요. 그 계엄의 기획 관련해서 그 아마 특검에서 해야 될 거다. 근데 그 특검이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빠듯하게 그렇긴 돌아가야 하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 10분, 20분 늦겠다고 튕기고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네. 특검의 시간은 굉장히 빠듯하다 네. 말씀드려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많이 줄여줄 분이 이 국무회의 건과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발. 송미령 장관님 꼭 한번 뭔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너무 존경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뭔가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희망법을 외치셨던 만큼. 희망법. 송미령 장관님 정말 맹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했네 핸드폰 바꿨네 주인공 서영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바꿨네. 저 톤이야. 바꿨네. 했네가 아니라 바꿨네. 죄송합니다. 네. 바꿨네. 어제도 바꿨네. 네. 어제도 아주 맹활약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그 내란 특검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내란 특검이요? 네. 이 확실하게 해야죠. 저희 조금 전에 오다가 들었는데 외환죄. 네. 사실은 저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윤석열을 꼭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가만두면 전쟁을 이렇게 뻔하다. 맞습니다. 저희들 법사위에 그날 국정감사에 갔는데 김용현이 저희 눈앞에 있는데 그날 갑자기 속보로 뜬 게 북한 평양에 무인기가 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용현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정회까지 하고 내보냈는데 가서 대책회의 세우라 그러고 잠깐 나갔더니 밖에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들은 무인기 띄우는 일도 그들이 했고 진짜 그리고 무서운 그것을 잠깐 사람들이야. 숨기는 일도 그들이 했고 네. 그리고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일도 그들이 했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파하고 가만두면 전쟁이 일으킨다. 그래서 끝내 끌어내려야만 한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진짜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웃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무인기에 띄워서 대한민국에서 띄운 걸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나서 그걸 쏘게 하고 그러고 나면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와. 예. 근데 아니, 만약에 참나. 윤석열이가 걔네들 자극해갖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더라도
그러더라도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는 알더라도 반대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시에 준하니까 계엄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네. 이 계엄은 안 돼 반대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우리는 빨강이로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내란범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끔찍해. 막으려고 했던 내란범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북에서도 어떻든 뭐 대응하지 않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챈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맞습니다. 끌어내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네. 했던 거죠. 김정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런 것 제대로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었네. 다 액자로 담아놓으셨습니다. 윤석열 누가 욕한 거는 다 수집해요. 네. 예,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래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맞아. 김정은 입장에서요. 네.